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금속. 온스당 달러 5천 시대 호황인가 경고인가? 지정학 리스크 연준 딜레마 아시아 수요 사이클 완전 해부. 오프닝.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돈은 딱 한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숫자를 보십시오. 온스당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만 원입니다. 금 1온스. 그러니까 손바닥보다 작은 금덩어리 하나가 그 값입니다. 혹시 이 숫자가 그냥 오르네 하고 지나가셨다면 오늘 이 50분이 여러분의 자산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금이 왜 지금 이 가격에 있는지 데이터와 역사로 증명하겠습니다. 둘째,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한 사야 하나요? 가 아닌 실제 포트폴리오 설계도를 드릴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1. 일부 평범한 투자자가 놓치는 신호. 금 달러 5천이 의미하는 구매력의 붕괴. 많은 분들이 금 가격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올랐네. 이미 늦은 거 아닐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오른 걸까요? 금이 오른 걸까요? 아니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간 걸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자금이 금으로 몰릴 때는 반드시 하나의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존 통화와 자산 시스템에 대한 불신입니다. 핵심 데이터 포인트. 2000년 금 가격 온스당 약 달러 280. 2024년 금 가격 온스당 달러 2000 돌파. 2025년 현재 온스당 달러 5000 도달. 25년간 금은 약 1685%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 CPI는 약 85% 상승. 금은 인플레이션보다 20배 빠르게 달러 대비 가치를 올렸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달러 가치의 장기적 하락입니다. 연준이 지난 20여 년간 천문학적 규모의 달러를 찍어냈고 그 희석 효과가 고스란히 금 가격에 반영되었습니다. 둘째는 지정학적 불안과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2001년 9.11,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지금 2025년의 미란 긴장.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금은 유일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늦은 게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의 역사적 고점이란 없습니다. 달러가 계속 찍히는 한 금의 달러 표시 가격은 구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문제는 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입니다. 이것을 오늘 끝까지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 투자자들은 이 신호를 놓칠까요? 세 가지 함정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 이미 많이 올랐다는 착각입니다. 주식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됐을 때 비싸다고 느끼는 것처럼 금이 2000달러에서 5000달러가 됐을 때 고점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금의 가격은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치로 봐야 합니다. 달러 대비, 실물 구매력 대비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배당도 이자도 없으니 비생산적 자산이라는 편견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2008년 주식 포트폴리오가 반토막 날 때 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생산성이 없어도 방어성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 번째 함정, 기회가 지나갔다는 패배주의입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폭락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은 적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2부 3대 변수 실시간 해석. 지정학 변수, 이란 중동 전쟁의 그림자. 2026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 10에서 15일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동시에 읽으면서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마 금 투자의 역사를 모르시는 겁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1990년 걸프전 직전 금은 단 3개월 만에
온스당 달러 370에서 달러 420으로 뛰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개전 전후 금은 달러 300대에서 달러 400대로 도약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금액의 최고의 촉매제입니다. 왜냐고요? 전쟁이 나면 달러도 주식도 부동산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인류가 수천 년간 선택해온 대안이 바로 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동 지정학 리스크 체크리스트, 미 이란 핵협상 최후 통첩 1015일 기한 설정, 미군 중동 최대 집결 2003년 이후 최규모,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지속, 홍해 후티 반군 공격 재개, 사우디 이란 지역 패권 경쟁 심화, 5개 중 5개 전부 활성화 상태, 역사적으로 3개 이상 동시 활성화 시 금 가격 상방 압력 극대화. 그런데 여기서 트레이더들이 겪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막상 터지면 오히려 금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파라라라고 합니다. 2003년 이라크전 실제 개전 당일 금은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정학 리스크를 활용한 금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 분할 매수하고 실제 충돌이 일어나면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그 과정 단계입니다. 연준 변수 금리의 역설과 시장의 착각. 두 번째 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연준은 금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일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금리와 금 가격은 이론적으로 역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달러 예금의 이자가 생기므로 무이자 자산인 금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금이 빛납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현재 연준 이사 스티븐 미라는 올해 금리 인하 기대를 완화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경제 데이터, 특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6K로 급감하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신호를 줬기 때문입니다. 1월 FOMC 회의록에서는 심지어 일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까지 시사했습니다. 연준 변수 핵심 정리. 현재 상황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이론적으로 금에 부정적. 하지만 현실 금은 계속 달러 5천 근방을 유지. 이 괴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시장은 연준이 결국 금리를 못 올린다는데 베팅하고 있다. 미국 국가부채 36조 달러 금리를 올릴수록 이자 부담이 폭증. 연준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 금은 그 행동을 먼저 반영한다. 저는 이것을 연준 딜레마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미국 국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024년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순이자 비용은 무려 8,920억 달러로 국방비를 추월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시장은 아니오라고 답하고 있고 금은 그 답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PCE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는 오늘 저녁 발표됩니다. 만약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금의 하락 압력이 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강화되어 금에 긍정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 투자의 단기 노이즈와 중기 트렌드를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시아 수요 사이클 둔화의 역설. 세 번째 변수는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의 실물금 수요입니다. 2026년 설날 연휴를 맞아 아시아의 실물금 수요가 계절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그럼 금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멈추십시오. 아시아의 금 수요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금 소비국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달러화 전략의 핵심으로 금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도는 결혼 시즌과 축제 시즌마다 전통적으로 금 수요가 폭발합니다. 설날 직후는 일시적 수요 감소입니다. 계절적 패턴입니다. 아시아 금 수요 핵심 데이터. 중국인민은행 2022년 10월 현재 30개월 연속 금 매입. 중국 민간 금 수요 연간 약 900톤에서 1000톤 세계 최대. 인도
금 수요 연간 약 700톤에서 800톤 세계 2위. 중인 합산 수요 전 세계 금 생산량의 약 50% 이상 흡수. 설날 이후 수요는 반드시 회복된다. 이것은 기회의 창이다. 현재의 아시아 수요 둔화는 이번 주 금이 소폭 주간 손실을 기록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조적 약세로 해석하면 큰 실수입니다. 설날 이후 아시아의 수요가 정상화되면 지정학 리스크와 연준 변수가 이미 형성해 놓은 상방 압력에 아시아 수요 회복까지 더해지는 트리플 상승 요인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결국 3대 변수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지정학은 상방, 연준 딜레마는 중기적으로 상방, 아시아 수요는 단기 둔화 후 회복 상방. 단기 노이즈는 있지만 구조적 방향은 명확합니다. 3부 숫자 뒤에 진실 PCE 실업지표 FOMC 해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단 혼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합니다. 오늘 실업수당 청구가 줄었다고 달러 팔고 PCE 올랐다고 금 팔고 이렇게 하면 수수료와 감정에 자산을 잃습니다. 지표는 반드시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맥락을 드리겠습니다. PCE 연준의 진짜 온도계.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CPI가 있는데 왜 PCE냐고요? PCE는 소비자들이 물가에 반응해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까지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가 비싸지면 닭고기로 대체하는 행동 변화가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PCE는 CPI보다 더 실제적인 물가 압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발표될 1월 PCE의 시나리오별 금 가격 반응을 예측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PCE가 낮게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고 금은 단기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PCE가 예상 수준으로 나온다면 시장은 혼란스러워하며 방향을 못 잡고 금은 횡보합니다.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와 함께 금이 일시 하락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살아나 금에 다시 상승 동력이 됩니다. PCE 시나리오별 금 가격 단기 반응 예측. PCE 낮음 예상 하회 금 단기 상승 이후 금리 인하 기대 살아남. PCE 부합 예상 수준 금 방향 불명 이후 새 정보 없음. PCE 높음 예상 상회 금 단기 하락 이후 달러 강세 압력. 그 단기 반응은 중기 트렌드와 반대일 수 있습니다. PCE 높음 인플레이션 지속 중기적으로 금의 긍정적. 실업수당 청구 206K 좋은 뉴스의 역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6K로 줄었습니다. 이건 좋은 뉴스입니다.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왜 나쁜 뉴스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가 너무 좋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없어집니다. 연준은 경기가 나빠야 금리를 내립니다. 노동시장이 튼튼하다는 건 연준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밀란 이사도 올해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한 겁니다. 이것이 금에 단기적으로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경제도 언제까지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지정학 리스크, 부채 한계, 이 변수들이 경제에 충격을 주면 연준은 다시 완화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FOMC 1월 회의록 분열된 연준의 진짜 의미. 1월 FOMC 회의록을 보면 정책 위반자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금리 인하를, 일부는 금리 유지를, 그리고 일부는 심지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분열을 시장은 어떻게 읽을까요? 역설적으로 연준의 분열은 금액의 호재입니다. 왜냐고요? 연준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달러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흔들리면 자본은 5천년간 안정성을 증명한 금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 연준이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할 때 금은 온스당 달러 35에서 달러 800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지금이 1970년대와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는 비슷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불확실한 통화 정책,
지정학 리스크.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리듬으로 반복됩니다. 4. 사부 개인 투자자를 위한 금 포트폴리오 설계. 지금 당신이 해야 할 단 3가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투자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금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 구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텝 1. 금의 역할을 먼저 정의하라.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역할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해지, 즉 구매력 보존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기시 자산 방어입니다. 금으로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것은 전문 트레이더도 어렵습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금은 전체 자산의 5에서 15% 사이에서 방어막 역할을 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5% 미만이면 방어 효과가 미미합니다. 15% 초과하면 금의 수익 변동성이 포트폴리오 전체에 너무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범위 안에서 지금과 같은 고 리스크 시기에는 10에서 15%로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스텝 2. 투자 수단을 선택하라. 현물 금 골드 박음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금을 소유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 비용, 분실 위험, 유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대량 매각 시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목적, 특히 사회 대혼란 시나리오를 대비한다면 현물금 일부 보유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 ETF 상장지수 펀드. 국내에는 코덱스 골드 선물 H, 타이거 금은 선물 H 등이 있습니다. 해외는 SPDR 골드 CGGLD가 세계 최대 금 ETF입니다.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보관 문제가 없습니다. 단, 환해지 여부에 따라 환율 리스크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투자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금 선물 CFD. 레버리지를 활용해 단기 가격 변동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전문 투자자 영역입니다.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큽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 목적으로 소량 활용하는 것은 전문가의 조언 아래 가능합니다. 스텝 3분할 매수 전략으로 실행하라. 지금 당장 전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지금 달러 5천에 사면 달러 4,800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매수 시점, 비중, 트리거 조건. 1차 매수, 계획 금액의 30%, 지금 즉시 현재 가격 기준. 2차 매수, 계획 금액의 30%, 달러 4,700에서 달러 4,800 조정 시. 3차 매수, 계획 금액의 20%, PCE 발표 후, 방향 확인 후. 4차 매수, 계획 금액의 20%, 이란 핵 협상 결과 확인 후. 이 전략의 핵심은 감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올랐을 때 공포로 못 사고 내렸을 때 두려워서 팔지 않도록 미리 조건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투자의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 내 감정입니다. 5. 마무리. 지금 이 순간의 선택. 금은 인류가 5,000년간 선택한 답입니다. 그 답이 틀렸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50분 동안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금 달러 5천은 고점이 아닙니다. 달러 가치의 구조적 하락과 글로벌 불안 심리의 반영이며 이 구조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지요. 둘째, 지정학 연준아시아 수요라는 3대 변수 모두 중기적으로 금의 우호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기 노이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셋째, 투자는 분석보다 실행이 어렵습니다. 분할 매수 계획을 지금 당장 세우십시오.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최선의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단순합니다. 가치가 보존되는 것을 가져라. 인류가 5,000년간 그 답으로 선택한 것이 금입니다. 그 선택이 지금도 유효한지는 온스당 5,000달러라는 숫자가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을 통해 여러분의 재테크를 설계하시고 꼭 자산 설계를 상담하셔야
금테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구독과 공유가 이 분석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